자, 그러면 첫 번째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법을 폐지해야 한다에 대한 찬반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하겠습니다. 찬성 측 발언자 발언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영란법 폐지 찬반 토론에서 찬성 측 입론을 맡은 김대룡입니다. 김영란법을 정리하자면 2015년 3월 27일 지정된 법안으로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하고 2012년 발의한 법이어서 김영란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법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했습니다. 법안은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김영란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공무원을 비롯해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 250만 명이며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약 400만 명입니다. 현재 김영란법의 국민의 70%가 김영란법을 찬성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청렴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데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의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저희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직 공직자가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기준의 재정 개정 폐지 또는 정책사업 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해 건의하는 행위 때문입니다. 다 했어요? 네. 반대 측 모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란법 폐지 반대를 맡게 된 강수민입니다. 저희 측의 주장은 김영란법 폐지 반대입니다. 앞에서 정의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정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희의 반대 이유로는 첫 번째, 부정부패가 척결된다는 것, 두 번째, 높은직 사람들은 낮은직 사람들의 뇌물과 압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는 이유로 저희는 김영란법 폐지 반대를 합니다. 네, 그러면 입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 발언해주세요.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한정된 법을 적용 대상을 넓히면서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등 많은 여기로 확대 민간 영역을 침범 언론에 관한 자율성을 저해하고 무조건 물품의 금액으로만 선물과 뇌물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국가 선물을 판매하는 농수산업계에는 많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해당 법에 적용받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5만 원만 넘어도 처벌받는 상황에서 시장 위축이 매출이 매우 강합니다. 언론 자율성 저해와 경제적인 타격 등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 말씀해 주세요. 저희의 주장으로는 첫 번째, 부정부패가 척결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명성 지수는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뉴스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느덧 사회 슬로건처럼 굳어버린 힘없고 빼먹음이 늘 당한다는 말처럼 사람들은 고위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고 불공정 사회를 사랑하는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불공정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고위층의 자발적 행동 전환을 기대할 수 없기에 만든 법이 바로 김영란법입니다. 최소한 강제적으로라도 가까운 미래에 우리나라 사회 갈등 비용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이 법은 국가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 김영란법은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 발언해 주세요. 선출직 공직자가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기준의 재정 개정 폐지 또는 정책사업 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해 제한 건의하는 행위인데 주민의 민원 고충을 정부에게 전달하는 그들의 고유 업무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대하여서 처벌하면 안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이 김영란법에서 빠져나갈 소지가 있습니다. 그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습니다.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는 공감하는 내용이나 예외 사유로 규정된 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원활한 직무 수행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판단이 어려워 해석상의 분쟁이 발발할 수 있고 또 국민의 기본권이 청원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오히려 법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 공직자의 한정된 법을 적용 대상을 넓히면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등 많은 넓이로 확대 민간 영역을 침범, 언론에 관한 자율성을 저해합니다. 즉 세금을 받지 않은 민간 부문까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통제하게 된 것입니다.
사립교원은 일정 부분 정부의 지원이 있으나 언론은 그야말로 민간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견도 있으나 그런 식의 논리를 따진다면 여론 형성이나 압력 다통체로서의 능력을 갖춘 시민단체나 거대 노조까지 충분히 제어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을 최소화한다는 헌법의 기본 원리와 충돌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김영란법 폐지에 대해 찬성합니다. 네, 선출직 공직자, 국회의원들이 제외되는 법안의 문제사항이 있고 해석상의 분쟁들이 있을 수 있고 민간 영역의 침범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스크립트 그냥 읽지 말고 자기가 소화해서 얘기해 주세요.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 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란법 폐지 반대측 운영자 이동관입니다. 두 번째 높은 직 사람들은 낮은 직 사람들의 뇌물과 아부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회사에는 지위가 낮은 사원이나 높은 사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낮은 직의 사람들에게 빠른 승진을 위하여 높은 직의 사람들에게 아부라거나 비싼 뇌물을 받지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뇌물을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뇌물이 아닌 기부 혹은 선물로 주는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꼭 적대 선물이라는 게 상대방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도 있지만 꼭 선물을 주는 방식으로 그런 마음을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라리 김영란법처럼 법을 만들어 금지시켜 모두가 안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문화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김영란법 같이 이런 뇌물 적대를 금지시키는 법이 있다면 누군가 주니까 누군가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것입니다. 네, 선물로 감사를 표하는 문화적 전통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자유상호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에서 질문할 내용이나 반박할 내용 있으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자, 토론자들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토론자. 없으면 반대측이 발언을 찬성 측 없어요? 없으면 반대측 있으면 양측 다 없으면 바로 작전 타임 가지고 반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30초 내로 없으면 휴식을 갖고 토론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측 없으세요? 지금부터 2분간 작전 타임 갖고 반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자들 교체해 주시고 2분간 통해 주셔서 얘들아, 할 때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듣고 반박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니네는 지금 이거 읽느라고 급급해가지고 니네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상대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안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빨리빨리 반박할 내용들을 메모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읽고만 있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도 적어야지. 내가 공격을 해야 돼. 자리 바꿔요. 자, 지금 바꾸세요. 1분 남았습니다. 자, 발론팀은 좀 잘해주세요. 있는 팀은 너무 자기 내용들만 읽느라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뒤에서는 반박할 자리를 계속 넣어주는 거야. 필요한 것도 있으면 뒤에서 넣어주는 자, 30초 후에 반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론 시간을 많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반론에서 자유상호 토론을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의를 정리를 해주면 찬성팀에서는 언론 자율성 저해와 경제적 함역이나 적용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내용들을 많이 들어줬었고, 그다음에 반대 측에서는 부정부패를 척결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물로 감사를 표하는 문화는 사라질 수 있다, 바꿀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해줬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반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초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 발언해 주세요. 네, 일단 찬성 측에서 일단 첫 번째로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시고, 그리고 일단
그 주된 내용이 농수산업계에 약간 그 침해를 하고 약간 시장 매출에 약간 좀 많은 큰 영향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걸 이 시장 매출에 대한 정말 이 하락에 대한 것은 정말 이 저희 나라에 이 하락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보통 이렇게 사고 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기업끼리 서로 살 때 이렇게 한 번에 아주 큰 물품을 이렇게 사서 서로 교환해주기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근데 그만큼 저희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 김영란법이 시행되게 되면은 그만큼 저희가 이제 거래를 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제 국가의 경제는 뭐 영향에 큰 끼칠 수 있지만 저희 그 사람 그러니까 저희 개개인의 그런 돈에 관해서는 오히려 더 이득이 된다는 거죠. 네, 일단은 농수산업계에 타격이 갈 수 있지만 시장 이축이 아니라 불필요한 소비를 막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찬성 측 첫 번째 발언자 발언해 주세요. 일단 저희 나라 법 중에서 하나가 저희가 돈을 벌면 얼마 집중력을 써야 되는 법이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간다는 법이 있다는데 일단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주머니를 계속 갖고 있으면 오히려 경제가 불편하게 돌아갈 수도 있고 지금 현재 확실히 우리 헤럴드 경제 조원자 기자가 쓴 그 뉴스 기사를 보면 한 현재 골프장에서 그린피라는 그런 골프장이 하나 있는데 김영란법에 시행되고 나서 서로 이제 접대하고 같이 놀고 그냥 좀 교류 같은 거를 하는 것으로 좀 화목한 골프장인데 이제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그 골프는 지금 망해간다는 뉴스가 하나 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게 반론을 해야 돼요. 네, 뭐 여기서는 자유롭게 설명해주세요. 막 한정식 집 그리고 골프장 이런 것들이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거기서 개인이 접대하는 비용이 지금 회사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이 오히려 지금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고 있음에 인해서 지금 개개인의 회사원들의 월급이 그리고 제한받는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한 인터넷 기사를 예로 들면요. 세계일보라는 인터넷 기사가 있는데 거기서 김영란법 시행 이후 최모 씨는 어떤 중소기업의 홍보팀인데 주말마다 항상 공무원들과 그리고 다른 고객들과의 약속 등을 바꿨는데 그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그것들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가족들과 오히려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돼가지고 더 좋답니다. 그래가지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 보통 집에서 보내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가면서 그래도 경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일단 돈의 흐름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골프장이나 한정식을 대신해서 분명히 대체 사업이 나올 거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고 봅니다. 네, 뭐 여기에 대해서도 반론할 것들이 있으면 반론해 주시고 없으면 반대측 두 번째 토론 좀 나누겠습니다. 반론하겠습니다. 아까 시장제가 있어야지만 저는 이게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 외식업 중앙회의 경우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매출 감소가 4조 원이 올 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돈이 돌아가야지 한 사람의 주머니에만 있으면 이게 연결고리가 끊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최모 씨에 관한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제는 또 일반 서민들에 관해서도 경제가 많이 힘들지만 우리 회사에 돈이 많은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을 위해 이 법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주민의 민원 고충을 정부에 전달하는 행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을 처벌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들은 빠져나갈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김영란법이 폐지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아예 특권을 내려놓기 시끄러운 국회 이해출동 방지 입법을 해결 가능한 뉴스에 떴는데 여기서 박인환 교수님께서 원래는 김영란법 자체가 한 번에 몇십억이 오가는 고위 계층의 부정부패를 잡기 위한 법인데 지금 왜 갑자기 난데없이 3만원, 5만원의 식사비로 물타기를 하고 있냐면서 비판을 한 실제 사례도 있고요. 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네, 매출 감소가 4조 원이 돼서 경제적인 타격이 있을 거라는 것과 네, 그거에 대한 반론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한겨레 인터넷 기사에서 찾았던 건데요. 그 기업들이 내놓은 걔네들 그 타격받을
피해 예산이 생각보다 더 훨씬 뻥튀기 되어 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똥튀기가 되어 있다고 해도 조 단위 넘어가는 것 자체가 지금 말이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실제는 수치가 있습니까? 근거도 좀 비객관적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나라의 지금 경제 사회를 보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GDP가 11위에 지금 달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저희 경제가 4조 원을 잃는다 해도 뭐 4조 원은 국가에서 좀 큰 돈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국가의 이 양심을 조금 더 잡기 위해서 이 돈을 약간 낭비하는 것은 국가에 오히려 저는 이득이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모든 법이 그렇듯이 항상 법이 처음에 입법이 되자마자 항상 그 법이 정착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항상 모든 법이 그렇듯이 그 시간이 지나고 지나다 보면 더 사람들이 이렇게 더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렇게 보면 더 좋은 법이 마련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법안은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이 인정하지만 저는 폐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 넘어가서 반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적인 이유를 얘기를 했고 다른 논의를 좀 넘어가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반대측 우리만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범위가 넓어지면서 민간 영역까지 피해가 가신다 하셨잖아요. 그게 그럼 민간 영역이 거기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이거는 형법상의 헌법 기본 원리를 충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견도 있지만 이렇게 논리를 따르다 보면 여론 형성과 압력 단체의 능력을 가진 시민단체나 아니면 변화, 인력, 거대 노조까지 충분히 제어할 수 있습니다. 형벌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가 되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영란법의 베이스가 일단은 부정부패를 없애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일단 고위 관리들은 포함이 안 되긴 하지만 그 중간 공무원도 시작을 한 건데 언론사들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는 것 중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가 찾은 인터넷 기사에서 이건 조선일보에 있는 기사입니다. 그 언론사에 자기 기업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몇십만 원대에 접대를 해주면서 그렇게 서로 간에 약간 흔히 말하는 로비 같은 게 있어야지만 꼭 그게 내주고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데 그럼 지금 언론사들도 상당히 지금 많은 부분에 지금 좀 타락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근절돼야지 우리 사회에 있는 부패 그래도 큰 맥락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언론사들 또한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언론사들뿐만이 아니라 세금을 받지 않는 민간 부분까지 정부가 총질하게 된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헌법에 있는 기본 원리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 김영란법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고위 관리들의 목적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 이외에 언론까지 이게 포함이 돼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 언론을 포함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의 언론뿐만이 아니라 시민단체 이런 행위들이 이거는 그냥 원활한 직무 수행을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민간 부분까지 제한한다는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까지 적응 범위가 확대가 돼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그거 들어가기 앞서서 방금 좀 전에 충분히 이걸 바꿔야 된다고 개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도 그 법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일단 지금 저희 나라에 저희 나라는 일단 국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당연히 일단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저는 일단 다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래야만 모든 국민이 그 똑같은 법 안에서 똑같이 공정하게 그 법을 지켜야만 이제 공정한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찬성측 두 번째 토론자가 반론하고 이제 반론에서 마지막 반론하시고 상호 토론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국민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영란법의 총기는 반부패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인데 공직과 민간사의
존재하는 가불 관계 자체를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부패가 얼마나 줄어들지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의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자체 제 생각에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피하다 발동해서 처벌만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조적 모순을 먼저 끊어내고 김영란법이 시행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이유 때문에 김영란법이 폐지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뿐만이 아니라 저 생각이 이거는 그냥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 법을 만든 것 자체가 그냥 잘못된 부정부패를 없애자는 건데 이건 부정부패 문제가 아니라 공직과 민간 사이에 지금 가불관계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을 만들었고 이 법이 있다고 해서 이 부정부패가 해결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거 고리를 끊어놔야지 끊고 가불관계에 있다는 것을 끊어야지만 이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찬성 측은 김영란법의 시행보다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될 가불관계 모순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 어쨌든 반대 측은 지금 김영란법을 수정하더라도 계속 유지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법이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면 저희 나라 법들 중에 몇 가지 예를 들어왔는데요. 아동보호심판규칙,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발명진흥법 시행령 등 이런 많은 법들이 있는데 이런 법들이 그러면 폐지돼야 했을까요? 이 법들은 진짜 몇 년에 걸쳐서 아주 오래 전부터 입법이 된 법들이지만 지금 이 법들이 폐지되지 않는 이유가 지금 계속해서 개정되고 더 정착이 되기 위해 지금 그런 법들이기 때문에 폐지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영란법이 폐지되기보다는 더 개정하는 쪽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김영란법을 폐지하지 말자고 돼 있었는데 여기서 다시 똑같은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국회의원이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법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부정청탁 부정 행위가 뉴스에 떴다 하셨는데 지금 이 국회의원들이 그걸 역이용할 수 있다고 그 과정을 한번 말해드렸거든요. 여기서 사적 이익의 공직자가 친인척을 채용하거나 시적을 돕는 행위, 예상과 공용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일반 국민에 공개되지 않은 부동산 금융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등 모두 국회의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은 아직 밝혀진 일이 없지만 만약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 공무원과 민간인의 가불 관계를 먼저 개선해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국회의원들의 공권력이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게 좀 더 우리 사회에 뿌리 박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서에 맞춰서 하면 오히려 일단 먼저 가불 관계부터 깨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걸 먼저 논의하신다는 건 지금 아까 전에 저희가 한 차례를 뛰어넘어서 하시는 것 같이 이것도 한 차례 뛰어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게 민간인들의 부정청탁 그런 부정행위 같은 거를 바로 잡기 위한 헌법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국회의원이 그걸 국회의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그 자체를 역이용해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으로 이 법을 좀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김영란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을 비롯해 임직원, 교직원, 업무사 임직원 250만 명,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400명 명이 이릅니다. 저희 또한 청렴한 대한민국 사회를 만드는 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고 생각해서 김영란법을 만들었지만 김영란법은 결국에는 국회의원들이 빠져나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사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부정청탁이 해결될 거라는 생각 별로 안 그리고 해요. 그냥 폐지한다고. 네, 그냥 학교에 있는 그냥 일반 공무원들 또한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이런 피해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냥 엄한 사람들한테 가는 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위공직자들이 김영란법을 악용해서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실효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발언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발언하고 최종 발언했어요. 그러면 지금 포함되는 사람이 저희 국민의 400만 명 정도 지금 된다고 하셨는데 네, 국회의원을 제외하고요. 네, 한 400만 명 정도 저희 국민이 좀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저희 국민이 지금 50%
약간 너무하게 왜 김영란법 폐지하지 말자고 지금 그런 소리를 외치고 있을까요? 국민적 동의가 있다, 지지가 높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반대로 그럼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아마 국회의원이 포함된다면 조치가 당연히 좋긴 하겠지만 아까 전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아직 이 법이 나온 지 시행되고 한 달밖에 되지 않았고 지금 점점 일단 사례를 보면서 고쳐갈 것들이 있으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고쳐가는 게 맞다 보고 이게 없어지면 그게 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고위나 중간 단계 그 공무원들까지 악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게 완벽한 건 아니라는 걸 저희도 동의하는 바지만 지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야 되고 지금 이게 그 김영란법이 그 한 발자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대측 최종 발언하겠습니다. 최종 법이요. 네, 최종 발언하겠습니다. 네, 지금 실말합니다. 네. 대한민국이 투명하지 않은 사회임은 많은 분들이 동감하는 사항이고 이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선진국으로 발전하는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되는 것도 대다수가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명한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만들어내고 이 신뢰는 경제 및 정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부정을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은 당장의 법에 대해 제재를 받을 수 있겠지만 단기간으로 보나 국민들의 자유를 뺏는 것은 약간의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좀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발돋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김영란법을 제정하는 것이 손실보다는 득이 더 크다는 말입니다. 김영란법을 통해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구정과 청탁 문화를 이번 기회에 모두 근절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청렴한 사회로 나가기 위한 시발점으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함과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그 아무리 큰 경제적 성과를 거두더라도 한계가 금방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자유보다는 정의와 공정이 추구되는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김영란법이 폐지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찬성 측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김영란법 법안은 단지 공직자의 부와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된 법입니다. 하지만 공직자에 한정된 법을 적용기간을 넓히면서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등과는 외부로 확대 민간 영역의 침범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저해하는 등 정부가 전적으로 민간 부분까지 침범하고 있습니다. 아까 언론 이야기하셨는데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견도 있으나 그런 식의 논리를 따진다면 언론 형성, 안력 단체로서의 능력을 갖춘 시민단체 충분히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상 친족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 적법 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고 있는 공직자와 하여금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신고하도록 의무하는 것은 원래 금품수수를 막겠다는 취지와 어긋나고 있습니다. 또한 해동법에 적용받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5만 원만 넘어도 처벌받는 상황에서 시장 위축, 매출 급감 등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저희는 김영란법 폐지에 대해 찬성합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드백을 해줄게요.